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이야기인데요.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을 뿌리치고 8강에 안착했고요. 바르셀로나 7번 연속 8강에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또 손흥민의 출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레버쿠젠, 파리 생제르맹에게 8강을 양보해야 했는데요. 이제 5분 행선을 넘은 유럽 챔피언스 16강전 자세한 이야기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에서 만나보시고요.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1차전에서 아스널에게 승리를 따냈던 바이에른 뮌헨은 1, 2차전 합계에서 3대1로 앞서며 8강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첫 골이 뮌헨에게서 나오는가 싶었는데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을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슈바인슈타이거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리베리의 도움이 돋보입니다. 사실상 3골 이상을 넣어야 8강에 올라가는 아스널은 2분 뒤 포돌스키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뮌헨의 로벤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밀러가 실축하고 맙니다. 이로써 아스널은 지난 시즌 16강에서 뮌헨과 1승 1패를 기록하고도 원정 다득점에서 밀렸던 데 이어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1차전 승리로 뮌헨이 8강행에 올라탔습니다.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 3분 만에 코스타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AC 밀란에게는 카카가 있었습니다. 전반 27분 카카가 동점골을 쏘았습니다. 패스를 놓치지 않고 머리로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이 오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AC 밀란을 거세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전반 40분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그 후 판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넘어갔고 후반 25분 라울 가르시아가 헤딩골을 만들었습니다. 또 후반 40분엔 첫 골의 주인공 코스타가 쐐기골을 뽑았습니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안방에서 열린 AC 밀란과 16강 2차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둠으로써 1, 2차전 합계 5대1로 8강에 올랐습니다. 1차전에서 4대0으로 완패했던 레버쿠젠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반 5분 시드니 샘의 시원한 헤딩골로 유리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생제르맹의 마르퀴뇨스에게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선제골이 터진 지 겨우 2분 만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레버쿠젠. 하지만 키크로 나선 지몬 롤페스가 실축하며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후반 8분 추가골까지 내준 레버쿠젠은 8강 진출 꿈이 좌절됐고 추가로 투입된 손흥민도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리지 못한 채 이번 찬스를 끝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맨시티를 이겨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메시가 수비수를 가뿐하게 제치고 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구 천재 메시의 진가는 후반 22분에 빛을 냈습니다. 골대 앞에서 상대 수비수가 흘린 공을 놓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골키퍼를 가볍게 넘기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맨시티의 에딘 제코가 PK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같은 팀인 사발레타가 강력한 항의를 하다 오히려 퇴장당하고 맙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맨시티의 콤파리가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성공시켜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알베스의 추가골을 더해 결국 바르셀로나는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맨시티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4대1로 앞서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는 3대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네, 지난 시즌보다 더 강력해지고 화끈해진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오늘 오후에 있을 3경기 분석해줄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K리그 클래식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올해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전북이 꼽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항상 K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미디어 데이를 합니다. 12개 팀 감독들이 모두 나오는데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고 그랬는데 12명 중에 8명의 감독이 전북을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전북은 아주 절대 강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 예상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개막전에서 나란히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두 팀입니다. 부산과 포항 두 팀이 맞붙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산은 개막전에서 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을 만났는데 네.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참패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승부였지만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그 경기에서 공격수 양동현과 김신영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간간히 선보였습니다. 전북 골키퍼 최은성의 선방이 없었다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슈팅들이었습니다. 전반 기록만 보면은 부산은 전북을 상대로 6개의 슈팅에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하면서 아주 선전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 닐손 주니어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간결한 플레이로 상대 볼을 끊어내면서 재빨리 동료에게 볼을 연결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이 3명의 포지션이 부산 윤성효 감독이 가장 고민하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희망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포항 역시 개막전에서 울산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챔스리그 태국 부리람과의 원정 경기를 2대1 승리로 이끌면서 자존심을 살렸죠. 하지만 올 시즌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진의 문제점을 노출한 게 아쉽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전에서는 뒷공간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에 무너졌고 울산전 김신욱에게 결승골을 내줄 때도 수비 집중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시즌 포항이 좋은 공격력과 함께 단단한 수비로 K리그 최초로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올 시즌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트래블을 목표로 하는 포항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비의 안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체력적으로는 부산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드필드의 짜임새 면에서 포항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포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포항은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또 부산은 1차전에서의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3세판 전체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포항의 출발이 좋습니다. 기자들에게 공 3개 이상씩을 받으며 승리의 몰표를 받았는데요. 허지원 기자는 포항 중원 짜임새를, 남정현 기자는 황소롱 감독의 리더십을 각각 칭찬했네요. 우충원 기자는 부산에게 아직 멀었다라며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올 시즌 4타공의 우승 후보 영순위입니다. 전북이 인천 원정에 나서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은 오래전부터 전북과의 경기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혼 개막전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죠. 전북의 베스트 11 중에 무려 5명이 인천 출신입니다. 작년에 정인환, 정혁, 이규로 이 3명의 선수가 이적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김남일과 한교원까지 전북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인천이 전북의 이중대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요. 김봉길 감독이 전북전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한 건 이미 유명합니다. 역대 전적에서 11승 8무 8패로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이적생들 없이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북 앞에서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전북은 시즌 개막 후 치른 2경기를 모두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인천과의 원정 경기는 시즌 초반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멜버른과의 아시아 챔스리그 원정 경기에 주력 선수의 절반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김남일과 정혁 등 후방의 주요 자원들이 인천과의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남았습니다. 전북은 인천전을 마치면 다시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야 하고 이후 한 달 반 동안은 매주 2-3경기를 치러야 하는 지옥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최강희 감독은 선수단을 둘로 쪼개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피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고 어떤 선수가 나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호주까지 다녀온 전북의 여정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2개의 스쿼드로 운영을 하는 만큼 인천전에 미칠 영향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아시아 챔스리그까지 거뜬히 소화하면서 전북이 이길 거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다른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의 위험이 돋보이는 3세판 예상편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전북을 응원해줬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동시 출격하는 부담감을 한 줄 평에 팍팍 남겨주셨습니다. 네, 성남이 시민구단으로 다시 출발하는 서울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개막전에서 당한 패배의 아쉬움 떨쳐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허재원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성남은 개막 첫 경기에서 경남에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경기 막판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한 골 차로 졌는데요. 일단 라인업을 보면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합니다. 최전방 원톱의 김동섭을 비롯해서 제파로프와 김태환, 박진포, 김철호, 윤영성까지 모두 지난 시즌 성남의 주축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박종환 신임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에 아직은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부에 성남이 매우 끈끈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떠나 있었던 박종환 감독인데 하루빨리 감독의 발록이 선수단 전체에 배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서울의 가장 큰 고민 역시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골을 책임져줄 선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대안이나 박주영 등 특급 스트라이커가 항상 있었던 서울로서는 과거의 영화가 그립기만 합니다. 최용수 감독은 두 번의 경기에서 각각 다른 공격 조합을 내세웠습니다. 전남과의 개막전에는 에스쿠데로와 윤일록이 투톱으로 나왔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베이징과의 아시아 챔스리그에서는 김현성 카드를 꺼냈는데요. 김현성 선수가 186cm의 장신 공격수인데 대안과 가장 비슷한 유형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원톱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안의 빈자리를 잇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격 조합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용 인원이 많은 서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서울의 손을 들어줬고요. 성남과 서울의 경기 3세판 의견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남장현 기자는 무승부를 예측했고요. 허재원 기자는 성남의 노장 박종환 감독을 걱정해주면서 손을 들어줬고요. 우충원 기자는 서울이 이유 불문하고 이겨야 한다며 서울의 승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에른 뮌헨이 못한 걸까요? 아스널이 잘한 걸까요?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은 무난히 이겨 기자들에게 무한한 웃음을 주었고요. 기자들을 가장 아리송하게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AC 밀란의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8강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지난주 두 경기 예상 빗나가셨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쉬웠나요? 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렇게 폭풍적인 공격력을 선보일 거라고는 차마 기대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8강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돌풍이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이 스포츠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자랜드 KT, SK 오리온스 치열한 4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팀 중 4강 티켓 끊는 팀 누가 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어떤 시즌보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1위 싸움 치열했는데 LG가 웃었어요. 네, LG가 마침내 고대하던 1위 축포를 터뜨렸는데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경기에서 모비스 승리를 하는 바람에 두 팀이 동률을 기록했는데 두 팀의 상대전적이 3승 3패로 같았고요. 또 두 팀의 골 득실에서 LG가 조금 앞서서 LG가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네. 조마조마했는데요. 4강 후보인 KT와 전자랜드의 경기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엔 두 팀 모두 유력한 6강 탈락 후보로 꼽혔지만 결과는 두 팀 모두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두 팀 사령탑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정규리그에서 나란히 4위와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 한 게임 차이였고 상대 전적에서 3승 3패 호각지세를 이뤘습니다. 먼저 전자랜드는 확실한 득점원 포엘이 이끄는 팀인데요. 외국인 선수로는 특이하게 주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단기전에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텐데 반면에 상대가 정규리그 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포에일이 묶였을 땐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수 에이스인 정영삼을 비롯해서 차바위와 김상규, 정병국 등 언제라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전자랜드는 이 선수들이 고리기업 활약을 해야 더 강한 팀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1차전에서 이런 전자랜드의 강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포에일은 역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KT 집중 수비를 뚫고 32득점과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냈는데요.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슈팅 커버리지, 또 1대1 개인 돌파 능력은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포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발이 무거웠고 결국 4쿼터엔 전자랜드가 넣은 11점을 모두 포엘이 책임졌습니다. 전자랜드가 4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려면 포엘 대신 찰스 로드가 나왔을 때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역할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다른 국내 선수들이 포엘만 바라보지 말고 승부처에서 나도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도 장단점이 뚜렷한 그런 팀 컬러를 갖고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공이 좀 제대로 돌 때는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전자랜드에 비해서 승부처에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더 많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조성민과 전태풍에다가 득점력이 뛰어난 후반 파틀로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지난 1차전에서 이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줬고 또 승부처에서 김우람까지 결정적인 3점포를 꽂아 넣으면서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공이 제대로 돌지 않았을 때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시즌 중에 많이 노출했습니다. 때문에 게임을 리딩해야 하는 전태풍의 역할, 그리고 전태풍이 안 풀릴 때 백업을 해야 할 김현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성민 선수가 집중 견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시달릴 텐데 정규 시즌 때도 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KT는 어찌됐건 1차전 승리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역대 1차전 승리팀의 4강 진출 확률이 무려 94%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KT의 4강 진출을 예상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KT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전자랜드와 KT 중 4강에 올라갈 팀 어느 팀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자랜드보다는 KT가 4강행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기자 모두 공 개수까지 뭉쳤는데요. 이경재 기자는 다양성을, 최용석 기자는 트레이드 효과를, 이원만 기자는 전창진 감독의 이기는 법을 근거로 삼아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SK와 오리온스 두 팀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정규리그에선 SK 3위, 오리온스 6위를 차지했어요. 기록으로 보면 아무래도 SK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록으로 보면 당연히 4강에 올라갈 팀은 SK라고 볼 수가 있죠. 정규리그 성적도 월드컵에 앞섰고 특히 오리온스와 상대전적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막판에 조금 삐끗하면서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졌지만 SK 경기력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헤인즈의 꾸준함과 클러치 능력, 그리고 심스가 지키는 골 및 그리고 김선영의 속공과 해결사 본능, 여기에 최부경과 박상호, 변기훈, 주희정 등 결코 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1위에서 3위로 좀 미끄러지면서 이런 받은 충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문경원 감독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6강부터 다시 해보겠다라고 정신적으로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4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에 맞서는 오리온스도 할 말은 많습니다. 비록 6전 전패를 당했지만 게임 내용을 놓고 보면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고 거의 박빙의 승부였거든요. 4쿼터에서 집중력이 밀리면서 6게임을 모두 내줬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50 논란도 끼어 있고요. 두 팀의 쿼터별 득점을 좀 살펴보니까 오리온스가 1쿼터와 3쿼터에는 더 앞섰고요. 2쿼터도 뒤지긴 했지만 한 점 내외 박빙이었습니다. 하지만 4쿼터에는 오리온스가 6점 이상 차이로 뒤졌거든요. 그러면서 6전 전패 결과로 이어졌는데 추일승 감독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자회견 때부터 SK에게 한 경기 정도는 져줄 수 있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오리온스도 SK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농구 지능이 좋은 만능 포워드 김동욱과 장신 슈터인 최진수, 그리고 헤인즈와 대적할 수 있는 리차드슨 등 SK가 자랑하는 그런 포워드 라인에 비해서 질과 양적으로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일영 선수가 군에서 돌아오면서 외곽슛 능력만 보면 오리온스가 앞선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오리온스에게 필요한 건 첫째도 집중력, 둘째도 집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전 전승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죠. 저는 SK의 4강 진출을 예상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정규리그 3위인 SK가 6위 5연승을 누르고 상황에 올라탄다고 예상하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의견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 세 명의 기자 모두 공 4개 이상씩의 자신감을 선보였고요. 특히 이원만 기자는 공 5개로 100% 확신해줬는데요. 공격 루트의 다변화에서 SK가 우수하다며 근거 있는 자신감을 선보이셨네요. 네, 지금까지 4강 플레이오프 예상판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농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정규리그 마지막 날까지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었던 프로농구 순위였지만 기자들은 용태의 길을 잘 찾은 모습입니다. LG의 승리는 모든 기자가 맞췄고요. 전자랜드의 승리는 이경재 기자만이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경재 기자의 청개구리 정신 통했습니다. SK와 전자랜드의 경기 혼자만 맞추셨어요. 4강 플레이오프 팀 진출 어떻게 보세요? 예상. 네, 지난 경기는 SK 같은 경우는 사실 1, 2, 3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승리를 한다고 해도 크게 장점이 없었던 경기였고, 하지만 전자랜드는 승리한다면 이제 4위와 5위 싸움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겨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았던 그런 경기였고요. 이번 6강 플레이오프도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첼시 대 토트넘의 경기 4대0으로 첼시가 이겨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예상입니다. 강등권에 있는 두 팀에게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다. 홈 2점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이슈다. 팰리스는 리그에서 원정 최소 득점력에 머물러 있고 선덜랜드는 최근 홈에서 좋은 기록을 내고 있다. 홈팀이 한 골차 정도로 승리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에버턴과 카디프시티의 경기 예상입니다. 에버턴은 6위 이내에 들어 다음 시즌 유럽 대회 출전권을 따내려고 할 것이다.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에버턴은 카디프를 꺾고 시즌 초반에 큰 갈채를 다시 받으며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홈팀 에버턴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의 윤성민, 드디어 내일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전통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성민의 발목을 잡던 비자 문제 말끔히 해결이 되면서 이뤄진 첫 등판입니다. 윤성민은 앞으로의 시범 경기 기간 중 총 3차례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볼티모어에서 입지가 불안한 윤성민 선수, 내일 데뷔전 멋지게 끝내게 스포츠24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